네, 안녕하세요. 전자상거래 오늘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이제 계속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이제 세 번째 강의라서 이제 3이라고 이제 표시를 했고, 예, 오늘 강의 내용에 이제 앞서서 이전 강의 좀 이제 정리를 하면, 클라우드 컴퓨팅 이제 전반적인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4차 산업혁명에서 이제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로 이제 지금 이제 여겨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많은 기업들이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형태로 이제 자사 그 기업들의 IT 전략을 이제 좀 이제 바꾸고 있는 그런 추세고, 우리나라 그 정부에서도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된 것들에 대한 많은 연구를 하고 있고, 이제 거기에 관련된 서비스를 이제 제공해 주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전 차시에서는 이제 이런 클라우드 컴퓨팅의 어떤 자원 공유에 대한 어떤 큰 그 그림 안에서 서비스가 어떤 게 있었냐 해서 인프라스트럭처 서비스와 이제 플랫폼 서비스, 그다음 소프트웨어 서비스 이제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각 서비스별로 이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클라우드 서비스가 어떤 형태로 제공이 되는지, 즉 배포 모델에 대해서 공공 클라우드, 사설 클라우드, 커뮤니티 클라우드, 이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네 가지 배포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 클라우드 컴퓨팅의 기본적인 어떤 그런 개념에 대해서는 이전에 두 번에 걸쳐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자, 오늘은 이제 이런 클라우드 컴퓨팅이 과연 어떤 경제적으로 어떤 이점들이 있는지 좀 더 이제 뭐 기업마다 이제 그 차이가 틀리겠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중소기업, 대기업 느끼는 게 이제 틀린 것처럼 어떤 경제적 효과가 있는지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런 클라우드 컴퓨팅을 이제 도입할 때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지 어떤 그런 주요 학습 목차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강의를 통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게,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해 가지고 뭐 지금까지 모자라는 자원을 갖다가 이제 좀 더 효율적으로 쓴다, 이제 그렇게만 이야기를 했는데, 기존에 낭비되는 자원과 모자란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명확히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 컴퓨팅을 우리가 뭐 이게 좋으니까 뭐 쓰세요, 뭐 도입해서 하세요, 그렇게 하기보다는 이걸 과연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좀 더 따져봐야지 좀 더 클라우드 컴퓨팅 전략이 긍정적으로 효과적으로 이제 활용이 될 수 있는지, 자, 그러한 어떤 그 모든 기술이 다 그렇습니다. 어떤 그 모든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 조직에 적합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클라우드 컴퓨팅을 도입을 할 때 어떤 환경에 적합한지, 그 다음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데 이것들을 갖다가 이제 좀 더 생각해 봐야 되는지, 그런 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의 어떤 경제적 효과를 한번 보시죠. 자, 어떻게 되고 있냐, 지금 낭비되는 자원과 모자란 자원이라는 게 이게 아주 큰, 낭비되는 자원과 모자란 자원. 낭비되는 거는 줄이고 모자란 거는 충족을 시켜야 되죠. 이 두 개가 이제 일치가 돼야 되는 건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냐. 자, 기업들은 뭐 오랜 기간 동안 대용량 서버를 비롯해서 공급 관리 시스템, 뭐 고객 관계 관리 시스템, 전사적 자원 관리 시스템, 이런 시스템들은 여기 공급 관리 시스템, 고객 관계 관리 시스템, 전사적 자원 관리 시스템, 이런 뭐 여러분들 지금 이게 뭐 어떤 시스템인지 잘 이해를 못 하시면 이런 시스템이 있다는 정도만 생각하세요. 뒤에 가면은 우리가 이제 그 강의를 진행하면서 뒤에 공급 사슬 관리, 고객 관계 관리, 전사적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시 소개를 할 겁니다. 자, 이러한 복잡한 시스템을 이제 회사 내부에 설치하고 뭐 이에 대한 관리를 기업 자체에서 수행을 해왔습니다. 이런 투자에 대한 하나 시스템이 다 투자죠. 예를 들어서 뭐 전사적 자원 관리 시스템 ERP라고 하는데 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비싼 시스템인데 이런 투자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는 생산성 분석 등을 위한 노력이 이제 뭐 IT에 투자를 했으니까 이제 생산성이 얼만큼 됐는가 이제 분석을 했겠죠, 당연히. 소기 설비 투자 비용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얻을 수 있는 어떤 경제적 이익이 뭐
크지 않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IT라고 하는 게 그래요. 정보 기술을 우리가 뭐 1억을 투자했는데 거기에서 생성되는 이익이 얼만큼 되냐? 그게 참 계산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기존의 IT 자원에 대한 투자와 활용 방식을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클라우드 컴퓨팅이 이제 가져줄 수 있는 그런 경제적 이점이 무엇인가? 자, 클라우드 컴퓨팅이 좀 정착이 되기 전에는 여기 일반 컴퓨팅 자원, 이 왼쪽에 이 그림입니다. 이 그래프. 정착이 되기 전에는 이 그래프에서 이제 보여주듯이 IT 자원에 대한 수요를 미리 예측을 하고 증가할 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어떤 대규모의 선행 투자를 주기적으로 해왔습니다. 자, 예측 수요가 이거고 여기에 따라서 고정으로 계속 이렇게 투자를 해왔다는 거죠. 예. 자, 이게 따라서 이제 큰 자본 비용이라고 하는데 여기 다시 돌아갈게요. 예. 캐피탈 익스펜스라고 있습니다. 카펙스라고 해서 큰 자본, 이렇게 돈이 많이 필요하다 그 말이죠.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문제가 여기 있죠. 여기 예측이라고 하는 거. 예측이라고 하는 게 항상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 결과 어떻게 되냐? 예측 수요죠. 이 그림에서 보여주듯이 자, 실제 수요와 예측 수요가 실제 수요가 예측 수요보다 낮을 경우에는 고정으로 우리가 기업이 투자한 그 자원이 그 낭비가 더 큰 거죠. 반대로 실제 수요가 예측 수요보다 더 높으면 자원이 이제 고갈되는 현상이 생겨나는 겁니다. 이게 그림이 무엇을 의미를 하냐? 예측과 고정자산 이렇게 투자가 되는데 여기서 보이는 이런 이 핑크색 있죠, 핑크색. 핑크색은 뭐냐? 예측이 더 많다는 거죠. 이만큼 다 낭비되는 겁니다. 낭비되는 거. 왜? 투자는 실제 이만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있는 거는 예측보다 실제가 더 많다는 거죠. 자원이 이만큼 고갈됐다, 모자란다 그 말입니다. 더 예를 들어서 더 팔 수 있는데. 자,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사용자가 자기가 필요한 만큼만 빌려 쓰고 그에 대한 비용을 지불한다. 이거는 앞에서 뭐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자기가 필요한 만큼 자기가 쓸 것만 쓴다. 온 디맨드라고도 이야기했고 쓴 만큼 지불한다. 그것도 이야기했죠. 자, 그러면 큰 자본 비용, 고정 자본 비용의 대부분을 운영 비용으로 전환을 한다 했습니다. 밑에 그림을 보시면 실제 수요와 클라우드 컴퓨팅이 거의 동일한 추세로 가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필요한 만큼만 쓰기 때문에. 기존에는 IT 자원을 이제 샀는데 예측 수요에 의해서 서버를 뭐 2대를 했다. 근데 실제 수요는 서버가 2대만큼 필요 없이 1대만 있으면 되었다. 그러면 서버 하나 값은 쓸데없는데 돈 썼죠. 그렇게 되는 결과가 나고 기존에 여기에서 컴퓨팅 자원에서 예측을 했을 때 서버 2대 정도만 필요했는데 실제로 했더니 수요가 너무 많아가지고 2대로는 모자라는 현상이 일어나더라. 그러면 더 많이 팔 수 있는 건 못 팔았습니다. 고정 비용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자원을 여기서 말하는 서버라고 하는 그 자원을 소유를 하는 그런 개념이죠. 근데 클라우드는 그런 고정 자본이라고 하는 게 솔직히 의미가 없습니다. 왜? 쓴 만큼 쓰니까. 쓴다는 거는 이제 운영과 관련된 비용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드에서는 자본 비용이 아니라 고정 자본 비용이 아니라 운영 비용으로 취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서버가 내가 없어요. 서버를 클라우드에서 빌려 씁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 그거죠. 1년 한 달 렌탈료 내는 거와 똑같아요. 그는 운영 비용입니다. 고정 자산이 아니라. 기업의 어떤 그 재무 제표상에서 나중에 보면 예? 자원을 IT 컴퓨터 서버를 갖다 하나를 이제 소유를 하고 있으면 매년 지나면 감가상각이 되는데 예? 그런 게 없죠. 또 기업은 클라우드를 함으로 해서 매달 사용료를 이제 뭐 지급하겠죠. 쓸 만큼 지급해야 되니까 현금 흐름에 대한 유동성도 좋아지고 또 기존의 아웃소싱과 같은 거기에 이제 적용되었던 장기 계약 방식에 따라서 재무 위험이나 재무 위험도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여기 보시죠. 이런 여기 보이는 갭들, 갭을 줄이자는 거죠. 내가 이만큼 쓸 거다고 명확히 알면 그게 맞춰서 IT 자원을 사면 되는데 구입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얼만큼 쓸 거다는 걸 명확히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측이라는 거죠. 예측. 근데 클라우드는 내가 필요한 만큼 그때 이제 그때 쓰고 비용 지불을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클라우드 컴퓨팅의 경제적 효과에서 IT 벤처 기업이 활성화다. 새로운 IT 벤처 기업들은 벤처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시작하는 기업들이다 보니까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으로 인해서 더욱 낮아진 진입 장벽의 이점을 누릴 수 있다. 다른 말로 언제든지 새로운 구상만 있으면 손쉽게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클라우드 상에서 이제 개발하고 테스트까지 할 수 있죠. 이제 플랫폼 서비스죠. 그거는 값싸게 제공받아서 할 수 있죠. 근데 그 전에 플랫폼 서비스가 없으면은 자기가 다 구매를 해야 되는데 이제 벤처 기업들 이제 스타트업 기업들은 그만큼 여유가 없으니까 클라우드를 통해서 IT 벤처 기업의 활성화도 용이하다. 그 다음에 필요할 때 테스트 베드 환경, 그는 이제 인프라스트럭처 이제 서비스입니다. 테스트 베드 환경도 클라우드를 통해 원하는 기간 동안만 이제 손쉽게 이제 빌려 쓸 수 있고 개발된 어플리케이션이나 프로그램들 이런 걸 실제 운영 과정에서도 필요에 따라서 가상 서버 개수 느리거나 줄일 수도 있고 실제 서버를 구입할 필요 없이 가상 서버 클라우드 환경에서 만약에 뭐 우리 그 벤처 기업이 개발한 게 성공적이지 못한 경우가 나오면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부담이나 뭐 짧은 기간 동안 운영비로 국한되어서 위험 요소도 이제 줄어들 수도 있고 그래서 클라우드 전략으로 가면은 IT 벤처 기업이 좀 더 활성화되는데 도움이 될 거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관점에서는 중소기업, 뭐 벤처기업하고 유사합니다. IT 관련 중소기업들은 이제 충분하게 많은 투자 비용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기업들도 있습니다. 예. 작은 투자 비용을 가지고도 어떤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되고 기존에 이제 고가 서버나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매달 사용료를 지불하고 사용하는 것이 이제 가능해지고 고객 관계 중요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그런데 중소기업은 아무래도 이제 이런 시스템을 대기업하고 틀리게 뭐 도입해서 쓰기는 이제 불편한데 돈이 많이 드니까 이런 걸 이제 클라우드로 이제 세일즈포스 같은 데서 이제 제공해주는 클라우드로 이제 갈 수 있다는 거죠. 동시에 고객 관계 관리도 이제 할 수도 있고 고객하고 이제 어떤 관계 유지를 위해서 뭐 어떤 그 활동을 해야 되는데 고객이 많으면은 뭐 개별로 하기 힘들죠. 그러니까 이제 IT 기술 소프트웨어 이제 그런 도움을 받는데 중소기업은 그만큼 이제 비용을 투자할 만큼 여력이 안 되다 보니까 클라우드로 가면 좋다는 거죠. 그다음 전사적 자원 관리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사적 자원 관리 시스템 뭐 상당히 이제 뭐 비싼 시스템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이제 클라우드로 해서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뭐 그중에 전사적 자원 관리 기능들 중에서 뭐 회계 관련된 것들 특히 우리 뭐 국내도 뭐 더존이나 아니면 뭐 요즘 뭐 저기 라디오 이런 데 선전 많이 하는데 뭐 이카운트 이열품 한 달에 뭐 4만 원 정도 내면은 이런 전사적 자원 관리 시스템 형태를 이제 우리 뭐 정수기 렌탈하는 것처럼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대기업은 이제 좀 더 상황이 또 틀리죠. 대기업 같은 경우는 대기업은 이제 공공 클라우드의 이제 규모의 경제에 따른 혜택을 고려한다 해서
뭐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도 많은 혜택을 주지만 이제 대기업은 뭐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 비해서 자금적인 여유는 있고 뭐 내부적으로 이제 IT 부서를 운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상대적으로 그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이제 전환을 하거나 사용하는데 좀 더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기 쉬운데 뭐 그런 경우도 일반적이고 단기적으로 이제 이미 많은 자본을 이제 자신의 기업 대기업은 내부 IT 자원에 투자를 많이 했죠. 특히 이제 데이터 센터에 투자를 한 경우 뭐 이것들을 이제 다 갖다가 이제 안 쓰고 이미 IT에 많이 투자를 했는데 그걸 안 쓰고 공공 클라우드를 한다는 건 어찌 보면 경제적으로 이제 큰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공공 클라우드의 이제 규모의 경제에 따른 혜택을 이제 고려해 보면 또 대기업들도 뭐 우선은 내부적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에 이제 기반을 한 사설 클라우드를 사용 중이더라도 점진적으로 그 범위를 이제 공공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확장해 나가서 더 높은 비용 절감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자, 내부적으로 사설 클라우드를 하는 거는 보안적인 면에서 좋지만 그 사설 클라우드를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또 비용이 많이 듭니다. IT라는 게 계속 이제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고 새로운 그 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이제 설치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것 빼고 공공 클라우드 컴퓨팅을 확장을 해 나가면 대기업도 비용적인 효과를 이제 많이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동시에 공공 클라우드도 기술이 계속 개발이 되면 보안적인 면에서 더 이제 좋아질 겁니다. 각 이제 기업의 유형에 따라서 클라우드 컴퓨팅이 주는 어떤 그런 경제적인 그런 관점이나 효과가 이제 틀려질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자, 이런 클라우드 컴퓨팅을 이제 우리가 뭐 도입한다, 구현을 한다 할 때 어떤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까?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보시죠. 효과적인 경우, 단기간 필요한 서비스, 규모나 부하의 변화가 큰 서비스, 비전략적 법령 어플리케이션. 예? 뭐 이런 경우 좀 효과가 있다. 예? 단기간 필요한 서비스, 신제품 개발을 위한 사전 설문조사, 뭐 개발된 게임이죠. 게임 사용자의 사용자 그 게임 이제 개발하고 나서 이제 뭐 사전 테스트를 해야 되겠죠. 테스트 해야지 뭐 시장에 내놓을 수가 있으니까 사용자 테스트 등 짧은 기간만 필요로 한 컴퓨팅 자원은 뭐 굳이 따로 하드웨어나 뭐 소프트웨어를 구매하기보다는 클라우드를 통해서 이제 제공하는 서비스를 활용하는 게 아무래도 더 효과적이겠죠. 예를 들어서 뭐 그 똑같죠. 내가 어디 외국에 출장을 한 달 갔는데 한 달 갔는데 차가 필요합니다. 차를 구매하는 것보다 그냥 한 달 렌트를 하든지 아니면 뭐 렌트를 하는 게 낫겠죠. 아무래도 차를 한 달 사가지고 한 달만 타고 나중에 그 이제 그 중고 시장에 그 차를 팔면 그만큼 손해가 많다는 거죠. 그다음에 규모 및 부하의 변화가 큰 서비스해서 온라인 쇼핑몰이나 주식 거래 시장 등 시간에 따라서 필요한 컴퓨팅 자원이 이제 유동적으로 이제 변화하는 경우 이제 클라우드가 좀 더 효과적입니다. 쇼핑몰은 앞에서도 이야기했죠. 올마 케이스 1년 내내 수요가 그만큼 없기 때문에 수요가 큰 그러니까 규모나 부하가 큰 서버의 부하가 큰 그 기간에만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자원을 이제 활용을 할 수 있죠. 유동성이 이제 높아지는 거고 여기서 올마스의 트랜잭션 변동 이 서버의 이제 올마 트랜잭션인데 아까 제가 전 시간에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면 2월달, 6월달, 11월달, 4월달, 9월달 이렇게 범위를 했을 때 여기 12월달이죠. 10월달부터 11월달 넘어가면서 12월달까지 이제 그 서버에 접속하는 그 트랜잭션 그러니까 구매하는 온라인상에서 하는 게 정점을 찍고 이제 내려옵니다. 다시 내려와요. 쭉 내려오다가 예? 뒤에 또 뒤에 가면 12월달 가면 다시 올라가겠죠. 1년을 봤을 때 예, 보시면 요 사이죠. 요 사이 이렇게 수요가 증가했다 내려옵니다. 이때만 이제 이때만 규모나 부하의 변화가 크니까 클라우드를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1년 내내 요걸 위해 가지고 뭐
뭐 추가적인 서버를 구매한다든지 소프트웨어를 구매한다든지 이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 비전략적 법령 어플리케이션은 클라우드는 이제 기업의 핵심 분야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비전략적이고 조직적 가치가 비교적 낮은 그런 어플리케이션에 이제 적합을 하다. 아무래도 이제 전략적인 어떤 그런 데이터 이런 것들은 이제 좀 보안상의 그런 걱정을 좀 해야 되다 보니까. 클라우드 컴퓨팅을 이제 도입할 때 어떤 것들을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까 해서 먼저 이제 레거시 시스템은 이제 좀 오래된 시스템을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실시간 시스템 보안이나 프라이버시 이런 것들로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레거시 시스템은 기업 내부적으로 오래 사용한 이제 레거시 시스템 같은 경우 많은 경우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전환하는데 이제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뭐 앞에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지만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이터 센터에는 대규모 이제 법령 서버들이 이제 뭐 집약되어서 있는데 이게 이제 대중적이고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에서 오랫동안 사용해왔던 그런 레거시 시스템, 특히 서버 환경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로 이전하는 게 좀 쉽지가 않다는 거죠. 오래된 레거시 시스템에 있는 여러 가지들을 클라우드 형태로 바꾸는 데가 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우리 조직에 레거시 시스템에 너무 많은 것들이 있다 하면은 뭐 클라우드로 가는 게 그렇게 맞는 전략은 아니다. 그 다음에 실시간 시스템에서 클라우드 서비스 뭐 웹 통해서 뭐 보통 인터넷 연결을 통해서 이제 제공이 됩니다. 오늘날 그 인터넷이 대부분 이제 경우 문제가 없습니다. 잘 사용되고 있고 별 문제가 없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100%라는 거 있죠. 완벽한. 어제 보면 이제 너무 이제 극단적인 그런 케이스일 수도 있는데 100% 완벽한 서비스를 한치 오차도 없이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데는 현존하는 웹 인터넷 서비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 실시간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소위 말해서.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수술 중 이미지를 이제 실시간으로 지원을 받거나 주식시장에서 매매 시스템과 같이 실시간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는 시스템 등에서는 클라우드로 가기에는 조금 이제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런 데이터들을 정말로 중요한 데이터들을 이제 실시간으로 받아야 되는 환경에서는 클라우드로 가기는 좀 불편하다. 마지막으로 이제 보안과 이제 프라이버시에서 환자 정보, 뭐 신용 정보, 뭐 기업 기밀 등 이제 민감한 데이터죠. 민감한 데이터가 포함될 경우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자체를 이제 좀 적용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클라우드가 이렇게 하려면 이제 사설 클라우드로 이제 해야 되고 사설 클라우드도 그렇다고 해서 뭐 보안적인 면에서 뭐 완전히 100% 이렇게 또 보장을 하기는 또 쉽지는 않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명령어로 지운 그 데이터들이 실제로 뭐 디스크 상에서는 이제 남아 있을 수도 있죠. 뭐 이에 따른 이제 문제도 이제 생길 수도 있고. 디스크가 솔직히 데이터를 저장했다는 말은 디스크에 이제 스크래치가 한번 났다 그 말인데 그게 이제 완벽하게 이제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뭐 이거 외에도 이제 회원 정보들이 보유한 뭐 기업들이 이 정보 이제 분석하기 위해서 외부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 이제 활용해도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안적인 거 프라이버시를 생각한다 하면은 이제 클라우드를 한번 생각해봐야 되고 데이터라고 하는 것을 이제 실시간 시스템으로 적용이 된다 하면은 그것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다음 우리 조직이 쓰는 시스템이 레거시 너무 오래된 시스템만 있어서 그게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있다면 클라우드로 가는 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그 클라우드 컴퓨팅을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이제 이런 클라우드 컴퓨팅이 뭐 다양한 이점들이 있지만 그게 이제 모든 기업에 다 그 이점들이 적용되는 건 아니고 클라우드 컴퓨팅이 경제적으로 낭비되는 자원과 모자란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그래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런 클라우드 컴퓨팅을 도입을 하기 전에 어떤 기업 환경 어떤 기업 유형 어떤 환경에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다 이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그 기술도 우리 조직 환경과 맞지 않으면은 그거는 아무 쓸모가 없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따져봐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뭐 IT 벤처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그 부분에서 좀 이야기를 드렸고, 그 다음에 이런 클라우드 컴퓨팅을 도입을 할 때 조직이 어떤 시스템 환경에 기존에 어떤 시스템 환경에서 이제 운영이 되어 왔는지, 그 다음에 그 조직이 사용하는 그런 그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되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쓰는 그런 그 정보 데이터가 이제 보안이나 프라이버시가 상당히 중요한 요소다. 그러면 클라우드 사용에 있어서 좀 생각을 이제 해보는 게 좋겠다. 그런 걸 따져봐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다음 강의는 또 이제 새로운 주제로 웹상에서의 웹 데이터도 관련되어 있는데 빅데이터 해서 4차 산업혁명의 이제 하나의 어떤 기술이고 빅데이터의 기본적인 클라우드와 마찬가지로 기본 그 개념부터 빅데이터 요소, 그 다음에 출현 배경,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빅데이터 관련된 기술들 이런 것들로 이제 강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